자, 최윤규 달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입니다. 생활 법률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이 보이스피싱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하루에 뭐 전화 글쎄요. 물론 요즘 조금 번호가 이상하다 하면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맞아요. 예. 뭐 실제로 뭐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전화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보이스피싱 이 최근까지도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광주에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수거책 일당도 검거가 됐고요. 예. 전남에서 한 60대 남성이 피싱 범죄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퇴직금 6억 원을 건넬 뻔한 사실이 있었어요. 예. 이거를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막았고요. 어이구야. 진짜 다행입니다. 네. 예. 이렇게 검거 보도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많아졌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예. 실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무려 73%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상상도 못할 8,500억 원 정도의 규모고요. 경찰이 관련 통계를 취합한 이래 최고치예요. 종전 최고 기록이 4년 전이니까 최근 피해가 급증한 셈인데요. 지난해에는 10억 원을 이상 잃은 피해자도 30여 명, 전화 한 번에 3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지금 사고 상황 전해드리고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N 긴급교통정보입니다. 광천사거리에서 오남사거리 방향인데 동운고가도로 2차로에 승용차 간 사고입니다. 애청자 김태성 님이 제보로 주셨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이런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왜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사실 보이스피싱이 대략적인 유형은 알려져 있는데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해보면 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을 해내고 새로운 방법들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 개발이라는 걸 말을 쓰기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단어가 참 그렇죠. 예. 새로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방법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범죄 행각이 갈수록 지금 악랄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례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에이 그런 걸로 속아? 에이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속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예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그럴 수도 있을 법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일들을 가지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범죄 노출에 취약한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은 왜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 같이 이런 좀 취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많이들 드시는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 보이스피싱 통계를 보면은 40대, 50대 중장년층이 3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지금 뭐 대출을 한다든지 금융기관 거래 같은 것들이 빈번한 그런 나이대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 하면은 가장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네, 다들 알 것 같아. 이 이름 다 알아요. 김미영 팀장으로 불리는 이 보이스피싱 사례가 굉장히 대표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계속 악랄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가장 알려진 수법이 아무래도 기관을 사칭을 하는 거죠. 예.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이렇게 말하면서 금융정보 요구하거나 본인 자산이 보호해야 된다. 지금 뭐 어디 계좌 쓰시고 있지 않냐. 그 계좌에 있는 돈 빼야 한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계좌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택배 반송이나 신용카드 배송 문제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뭐 흐느끼는 소리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짧은 통화로 목소리 샘플을 수집을 해서 유사한 음성을 만들어내고 네. 이걸로 실제와 구분이 어렵게끔 만들어서 자녀의 목소리를 꾸며내서 그러니까요. 만들어듣는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정말 목소리 똑같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도 너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었는데 와 이렇게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대출 관련 사기도 정말 좀 많아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속여요. 대출 이력을 만들면 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처음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4.2%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대출금도 입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잖아요. 믿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6천을 추가로 대출을 받으시면은 뭐 3.0%예요. 뭐 인력을 대출을 받으시면 3%대로 떨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율을 낮아진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추가 대출 요청을 하고 그 추가 대출금이 이제 사실은 반환이 받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믿음을 주고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장시간 이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무섭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지만은 피해 받은 이 금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속았다는 걸 정말 빠르게 알면은 발빠르게 뭐 신고든 해서 계좌 압류를 시켜가지고 현금을 묶여가지고 그 돈을 환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 인지하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데. 네, 맞아요. 야, 이게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금전적으로도 힘들게 하지만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큰 고통을 주는 건데, 야, 이 사람들 저희가 좀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이 죄는 사기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예. 형법에 의해서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 형법의 사기죄보다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해서 좀 길어졌는데 이런 이 법률 위반 적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용되는 게 보통은 대포통장이라 해서 타인명의 통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이 경우에는 대여해 주는 사람도 같이 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저도 뉴스를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나 아니면은 이 주부들이 이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좀 그런 사례들이 많죠.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범들도 있어요. 예, 진짜로.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아르바이트, 뭐 단순 아르바이트 이런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전달을 하다가 붙잡히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는 이게 합니다. 그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이걸 옮겨만 주면은 뭐 이제 얼마만큼의 보수를 주겠다 뭐 그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구직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많이 걸려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현금 이동을 시키진 않아요. 뭐 부동산 임장한다 그러면서 막 사진 찍는 거 시키고 서류 발송 시키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너 일 잘하니까 이거 정규직 보조 업무로 이런 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주면서 일을 시작한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것도 돼요. 단기간으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 계획적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사실 현금 수거는 거의 단기간에 보통 현장에서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사건과 나도 모르게 연루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이 많이들 되고요. 진짜로 영장 실질 심사 통해서 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액수에 따라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지금 뭐 검찰청 뭐 이런 사칭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알기 쉽게 저희가 이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데서 전화가 왔다면 일단 겁부터 나니까. 그쵸. 좋은 방법. 딱 좋은 팁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거 한번 받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검찰청 원래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냥 당연히 오히려 더 속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조금 멘트가 좀 다르긴 해요. 아하. 실제 검사분들이 전화로 오시는 경우랑은 좀 멘트가 다르긴 하는데 그래요. 네. 이럴 때 당황스러우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면은 그냥
형제 번호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 동생 전화번호가 010. 그 형제가 아니고 네. 자, 여기에선 사건 번호를 검찰청에서는 형제 번호라고 해서 아, 붙여요. 사건 번호. 네, 2025 형제 뭐뭐뭐뭐뭐.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형제 번호라고 보통 칭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때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의뢰인 사건인 줄 알고 형제 번호 어떻게 되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에? 어떤 번호요? 형제 번호요? 아하. 이랬더니 아하. 아무 말 안 하고 띡 끊더라고요. 아하. 알겠습니다. 애청자님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다른 건 몰라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제 그러면 형제 번호가 뭐예요? 이것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는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야, 이런 범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